자, 퇴계원중학교 3학년 친구들, 大家好. 자,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 2교시 중국어 두 번째 온라인 강의입니다. 자, 준비물은 교과서, 필기도구, 그리고 즐거운 마음가짐이고요.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의 출처는 우리 교과서, 천재교과서 생활중국어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교과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인데요. 중국어를 썸남 혹은 썸녀로 생각하고 중국어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자, 교과서 10페이지를 보세요. 먼저 만화를 통해서 중국을 이해할 거예요. 이 만화를 보면은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화를 볼 때는 그냥 멍 때리면서 보지 말고 색깔 있는 펜을 들어서 선생님이 밑줄 치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며 들으시면 됩니다. 다들 색깔 있는 펜을 들고 교과서 10페이지를 피세요. 준비되었나요? 자, 우리 그러면 만화를 감상해 보실까요? 떠나자 중국으로. 기생충보다 더 재밌는 만화입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상하이 엑스포 성공적 개최, 세계 2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중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 중국어. 그래, 결심했어. 중국어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중국어는 어떻게 배우지? 반달고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가자. 와, 중국의 국기인 오성 홍기를 보니 자, 오성 중국에 온 게 실감나요. 오성 홍기의 밑줄. 중화인민공화국에 온 걸 환영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밑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함께 한어를 배울 거야. 밑줄. 한어라고요? 전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한어라고 부른단다. 한어의 밑줄 아, 치세요. 한어. 그렇구나. 빨리 배우고 싶은걸요.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더니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복장이 색다른데요. 저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야. 중국은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한족을 다양한 포함한 민족으로 56개의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민족 밑줄. 56개나요? 그럼 모두 서로 말은 통하나요? 물론이지. 표준어인 보통화를 사용하거든. 보통어의 밑줄. 중국은 땅도 무척 넓다던데요. 맞아.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무려 한반도 면적의 44배야. 44배 밑줄. 땅이 넓은 만큼 음식 재료가 많아서 요리도 정말 다양해. 세계 제1의 요리 천국에 왔으니 중국 음식도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 중국어를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 정도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베이징 오리구이 맛이 일품이네요. 자, 베이징 카오야를 이제 먹고 있죠. 중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잠깐, 반달고마. 혹시 너 노래 잘하니? 제가 한 노래 하죠. 그런데 노래는 왜요?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어서 4개의 성조의 오르락 밑줄. 내리락 4개의 노래같이 성조의 들리기도 밑줄. 하거든. 저는 성조보다는 한자가 더 걱정돼요. 걱정 마. 중국은 한자의 획순을 줄여 만든 간화자를 사용해서 자, 간화자의 쉽게 밑줄. 배울 수 있단다. 간화자의 밑줄. 어허! 그런데 이 한자는 어떻게 읽나요? 자, 여기 중국어의 발음 기호인 한어 병음을 보고 한어 병음의 읽어보거라. 밑줄. 뭐,
맞나요? 오, 잘했다. 반달곰 제법이구나.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한어를 배우러 온 분들이 있다고요? 오? 판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었나요? 미안. 실은 나도 한어 배우러 왔어. 으아! 판다가 아니었잖아. 이런 소 같다. 으아! 자, 여러분, 만화를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중국 국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뭐라고 하나요? 태극기라고 하죠? 중국 국기도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오성홍기. 한자를 쓰면은 이렇게 쓰고요. 이 한자를 중국어로 읽으면은 우싱홍치입니다. 우싱홍치. 오성홍기입니다. 자, 오성홍기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성홍기는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빨간색 바탕에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 빨간 바탕은 혁명을 상징합니다. 혁명을. 그리고 TMI로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엄청 많이 좋아해요. 자, 빨간색은 혁명 외에도 돈, 부귀 영화할 때 부, 권력, 이런 아주 좋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별은 중국의 온리원, 하나만 존재하는 당인 공산당을 상징합니다. 공산당.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당, 통합당, 뭐 한나라당 이런 당이 여러 가지 있지가 않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작은 별들은 중국의 국민들을 상징합니다.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이렇게 중국 국민, 중국의 당, 그 다음에 혁명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국기를 보면은 그 나라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의 정식 명칭을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어메리카를 줄여서 USA라고 하듯이 중국도 아주 긴 정식 국가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국어로 읽으면은 中华人民共和国, 中华人民共和国입니다. 줄여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그래서 中国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수도입니다. 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입니다. 자, 베이징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마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북경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한국어로 읽으면은 북경이에요. 북경. 그리고 이 한자를 중국말로 읽으면은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베이징. 자,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북경이나 베이징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북경과 베이징은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쌤이 중학교 3학년 때 잠시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학교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불렀거든요. 근데 걔랑 어쩌다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루는 걔랑 심심해서 나라 수도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중국의 수도는 뭐지? 했는데 제가 선생님이 베이징이라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야, 이 멍청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 북경이랑 베이징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사회책을 펼쳐서 봤어요. 북경이랑 베이징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북경하고 사회책에 가로 열고 베이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 안 거예요. 북경과 베이징 같은 말이구나.
북경은 한국어고 베이징은 중국어였구나. 이렇게. 그리고 쌤은 그 친구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네. 아무튼 북경, 베이징은 같은 말입니다. 자, 한어. 자,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한어라고 부릅니다. 자, 한어라고 부르는데 왜 한어라고 부르냐면은 밑에 교과서 10페이지 맞나요? 네. 10페이지 밑에 부연 설명이 있죠? 자, 한어란 중국의 약 91%를 차지하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인구의 91%를 차지하는 한족?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단락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중국은 자, 인구가 이렇게 만약에 100%가 있으면은 그 중에 약 91%. 요 사람들은 민족이 한족이에요, 한족. 나머지 9%는 다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많은 민족인 한족이 쓰는 언어를 말해서 한어라고 합니다. 즉,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중국말을 한어라고 불러요. 한어, 즉 한유 이렇게 부릅니다. 한유.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떤 민족이 있길래 그럴까요? 자, 중국은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은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90배 이상이 커요. 우리나라는 민족이 하나죠. 배달의 민족 단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이렇게 90배 이상이 큰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살고 있겠어요? 민족이 딱 하나밖에 있진 않겠죠? 몇 명이 있냐면은, 몇 개의 민족이 있냐면은 약 56개의 다양한 민족이 있어요. 즉, 자,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다양한 민족이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필기를 해보시겠어요?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즉,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족이 91%를 차지하고 나머지 9%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9%를 소수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 중국 민족의 가지수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있죠? 마오샨족, 야오닝족, 회족, 유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민족이 한족이에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91명은 한족입니다. 나머지 9명은 이렇게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친숙한 민족이 하나 있죠?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 둘 다 쓰지만 국적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사는 소수민족이 조선족이고 그들은 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쓰지만 국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연예인들은 대부분 한족이에요. 뭐, FX 아시나요? 선생님이랑 세대 차이가 나서 FX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FX라는 아이돌 중에서 빅토리아라는 중국 여가수가 한족 출신이고, 그리고 탕웨이,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장위안이 한족 출신입니다. 그 밖에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치아문 단춘적 소미호의 남주인공 호일천, 나의 소녀시대의 남주인공 왕대륙도 한족이에요. 그럼 소수민족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소수민족 연예인이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차오루라는 연예인 아시나요? 가수이자 뭐 방송인인데 이 차오루라는 연예인은
중국에서 좀 유명한 요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희귀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 밖에 소수민족 연예인들, 이 연예인들은 중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쪽에 있는 소수민족 연예인이에요. 이름도 막 구리나자, 막 띠리러바 이렇게 되게 외국적인데 더 외국적이죠. 이 친구들은 딱 봐서 중국인인 것 같나요? 잘 모르겠죠. 거의 터키 쪽이랑 붙어 있어서 되게 생긴 게 서구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은 약간 생김새가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인들과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 더 서구적인 외모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통화. 자, 보통화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의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합니다. 자, 표준어가 뭔가요?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 지방 방언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어에 너 어디 있니? 라는 서울말 말고 사투리로 니 어딘데? 니 어데고? 어디슈? 다 같은 말 같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서울말을 기본으로 해서 공식적인 표준어를 만들었죠. 자, 그럼 중국을 볼게요. 자, 중국은 자, 한국이 요만해. 그럼 중국이 이만한데 얼마나 많은 사투리와 방언이 있겠어요. 자, 중국 북경에서 1, 2, 3, 4, 5를 셀 때 2, 2, 3, 4, 5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홍콩 지방에서는 홍콩 지역에서는 2, 2, 3, 4, 5 이렇게 말이 완전 달라요. 자, 북경에서 너 지금 뭐하니? 你做什么?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해에서는 你干啥? 你干啥? 이렇게 물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 한 나라 안에서 방언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은 나라가 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수도인 북경, 이 북경을 기본으로 해서 표준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보통화예요. 자, 중국 표준어는 보통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보통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여기 옆에가 중국어거든요. 자,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은 부퉁화예요. 부퉁화. 자, 중국어로 부퉁화라고 읽음. 자, 이것을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중국 표준어를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해서 보통화라고 하고 이 보통화는 중국말로 부퉁화라고 한다. 부퉁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중국의 면적. 이거는 너무 많이 했어요. 자, 한반도 면적의 44배입니다. 자, 밑줄. 자, 한번 예의상 치시고. 자, 그 다음. 자, 중국어에는 4가지의 성조가 있어요. 자, 성조는 이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 말할 때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소 아니고 성조가입니다. 4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성조란 음의 높낮이입니다. 억양이에요. 4가지 성조가 있어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있는데 이 성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은 맛배기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1성은 기호대로 쭉 직선으로 높은 음으로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은 마 이렇게 높고 길게 뺍니다. 마, 마. 이성은 자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성은 끝음을 올리시면 돼요. 마, 마, 마. 삼성 기호를 볼까요? 삼성 기호는 내려갔다 올라가죠. 기호처럼 음을 내렸다 올리시면 돼요. 마, 마, 마. 이렇게. 자, 사성 기호 보세요. 내리꽂죠? 그래서 사성은 짧고 굵고 세게 내리꽂으시면 돼요. 마, 마, 마. 이렇게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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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자, 성조가 중요한 이유는 성조에 따라서 그 음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 음절이라도 일성 마는 엄마를 뜻해요. 이성 마는 마, 갈아먹는 마 있죠. 삼성 마는 말, 타는 말, 사성 마는 욕하다란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 다음은 가나자입니다. 자, 한국의 문자는 한글이죠. 그럼 중국의 문자는 뭐나요? 한자이죠. 근데 중국 애들은 이 한자를 그냥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은, 자, 중국은 한자의 획순을 줄여 만든 관하자를 사용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자, 관하자란 뭐냐면은 복잡한 한자. 한자는 딱 봐도 복잡하죠. 이 한자를 간단하게 획순을 줄여 쓴 것이 관하자예요. 한자를 간단히 줄여 쓴 것이 관하자입니다. 자, 다음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네. 한자 3개가 있죠. 이 한자 다들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한자, 요거는 말맞자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책 서자예요. 우리 도서관, 독서실 할 때 서자입니다. 마지막 한자는 문자입니다. 뭐 남대문, 동대문 할 때 문자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중국인으로 빙의해서 이 한자들을 한번 한번 써볼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한자 쓰는데 9획이 필요했어요.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히 쓰는데 중국어로 쓰니까 이 한자로 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 한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한자 쓰는데 10획이 걸렸어요.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마지막 이 문문자 쓰는데 선생님이 8획을 썼어요. 자, 이렇게. 한자가 복잡해요. 중국인들 이렇게 한자를 쓰면은 필기하거나 뭐 문서를 작성할 때 쓰기 쉬울까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간단하게 획수를 줄여서 관하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 3가지 한자를 관하자로 하면은 짠!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자, 말맞자의 관하자를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3획이면 끝났죠? 그 다음 글 서자, 책 서자. 하나, 둘, 셋, 넷. 4획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문자. 하나, 둘, 셋. 3획이 필요했어요. 자, 이렇게 9획에서 3획으로 줄였고 10획에서 4획으로 줄였고 8획에서 3획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한자를 줄인 가나자를 만들어서 요 문자를 씁니다. 근데 한국이나 뭐 홍콩,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요 한자를 쓰는데 중국 애들만 자기네가 줄여서 가나자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자는 한자라고 하기보다는 가나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한어병음. 자, 한어병음은 무엇일까요? 자, 한자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발음 기호입니다. 저기 만화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근데 한자음을 왜 로마자로 표기해? 로마자는 영어거든요? 왜 영어로 표기해? 그 이유는 자, 중국 문자인 한자, 우리 가나자라고 배웠죠? 때문입니다. 자, 한자의 특성은 딱 보면은 음만 알지, 뜻만 알지 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자는 딱 봐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 한글이랑 달라요. 자, 한글은 딱 보면은 음을 읽어낼 수 있는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 이거 국어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자, 한글 보면은 이렇게 가나다라 보면은 딱 보면은 이 글자 자체가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방 쉽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봐서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읽으면은 그냥 태생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도 몰라요. 이거 태어나자마자 이걸 보고서 니아오로 읽을 수 있는 중국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못 읽으면은 그 나라의 문맹률이나 이런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중국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한자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만국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영어를 가져와서 발음 기호를 표시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알파벳을 가져와서 영어 알파벳을 가져와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것이 바로 한어병음입니다. 이 한어를 선생님이 중국어라고 했죠. 이 병음은 음을 병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어 병음은 읽기 어려운 한자의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발음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한어 병음, 이게 한어 병음이에요. 자, 성조 달렸죠. 자, 이걸 보고 이제 니하오라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는 이 한어병음을 가지고 중국어를 배울 것입니다. 바로 한자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국기는 태극기죠. 자, 중국 국기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그쵸? 오성홍기라고 하죠. 자, 한국의 정식 국가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 정식 국가 명칭은 하나, 둘, 셋. 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렇담 중국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베이징, 북경이죠. 자, 한국의 언어를 한국어, 중국의 언어를 뭐라고 하나요? 하나, 둘, 셋. 네, 한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 단일 민족이에요. 자, 중국 민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민족, 즉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죠. 네. 자, 한국의 표준어는 표준어라고 하고요. 자, 중국의 표준어를 뭐라고 하나요? 하나, 둘, 셋. 보통화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보통화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 성조가 없죠. 음의 높낮이인 성조가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 성조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한국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그렇담 중국의 문자는 하나, 둘, 셋. 간화자입니다. 한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간화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자, 마무리 퀴즈는 선생님이 숙제로 남겨둘게요. 이거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복습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4개의 성조를 배워볼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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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나고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풀고 제출까지 누르시면 출석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大家谢谢，再见，안녕.